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잘 올라가다 갑자기 좀 멈추는 모습 보여줘서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네.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PSK 홀딩스요. 네, 67,000원에 20%요. 67,000원이면은 오래전에 네, 매수를 하셨네요. 오래됐어요. 네. 그래도 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네네. 그래서 더 걱정이신 거죠, 시청자님? 네, 매수가까지 올까, 또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최근에 많이 올라와갖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네. 매수도 또 고려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요즘 반도체 장비주들도 참 잘 가더라고요. 네, 일단 장비주들 중에서 HBM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좀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증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돼서 앞으로 HBM4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장비에 대한 수주라든가 이런 거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이연됐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4분기에 좀 적용이 된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HBM 증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리플로우와 디스컴 장비 수요가 견조했다라는 부분들 파악이 될 거고요. 해외 고객사들도 캐파를 공격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이고 지금 최근에 PSK 홀딩스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많이 이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뭐 HBM을 비롯한 다른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다 조정의 흐름이 나왔고 결국엔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캐펙스 투자들 기업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AI 관련된 시장에 대한 이 수요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025년에도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 지속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이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적인 부분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121선에 대한 가격 저항선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44,5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해주는 게 최근에는 추세가 좀 정확히 돌아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도 좀 같이 체크를 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오늘 좀 탄력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기관의 매수세와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연기금의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시원하게 가줘야 되는데 이제 결국엔 그 키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아무래도 대장주가 좀 더 강하게 가주면 소부장 기업들도 시세 흐름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좀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은 살짝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67,00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55,000원 부근, 56,000원 부근 오면 다시 한번 저항대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 20%의 비중 확대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한 5% 매수하시고 5%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눠서 비중 확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기업은 좀 호흡 갖고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비중을 너무 크게 또 20% 더하면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서 최대한 10% 정도의 비중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는 방향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PSK 홀딩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OS랩 네. 13,600원인데요. 좀 간 것 같은 말을 이렇게 맨날 더레미 타버리네요. 더러 갔다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얼마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네, 13,600원이시면은 혹시 어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 어제 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그러면 12,300원대 사가지고 네. 좀 못한 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추가면 아. 그럼 상장한 첫날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아니 첫날은 아니고 네, 좀 그때쯤에. 한 일주일 열흘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네.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아, 맨날 자율주행 좋다는데도 가지도 않고 네. 오도 가도 않고 그래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아, 차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연말에 정말 잘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워낙에 현대차나 기아나 다 안 좋다 보니까 SOS랩도 영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지금이라도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가에서? 일단은 이제 비중이 20%시면은 여기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추가 매수를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이제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SOS랩이 여러 가지 뭐 라이다 기술이나 기술력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이거에 대한 쓰임새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드론이나 다른 쪽으로도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적자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전은 많이 면치 못했는데, 이게 바로 이 테슬라 또 이제 뭐 트럼프 쪽에서의 일시적인 그런 효과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오르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굉장히 좀 크거든요.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의 이 머스크에 대한 목표 부분이 점점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이 이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SOS랩이 좀 수혜를 많이 좀 본 느낌도 많이 크고요. 근데 주가에 대한 촉매제가 저는 그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중국 쪽으로의 수출에 대한 금지 품목으로 라이다가 또 있는 상황에서 이 SOS랩의 어떤 반사이익 이 부분이 그 전에 좀 먼저 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가가 오른 부분인 실적과 무관하게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좀 20%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뭐 추가적인 매수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이 자율주행 또 이제 뭐 중국과의 무역, 미국과 중국의 반사에 대한 모멘텀은 다른 테마보다는 나쁘진 않죠. 저는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960원인데 1차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이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정도로 해서 저는 한 이 16,000원 초반 아니면은 이 15,000원 정도 후반대 갔을 때는 비중 한 10% 정도로 줄이고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에 갔다는 부분은 앞서서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잘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이 수익을 향유하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손절가도 한 러프하게 마이너스 10%에서 12,000원 이 중반 정도 잡으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SOS랩 긍정적인 모멘텀 말씀드려봤고요. 손절가와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799번님께서 흥구석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0%이시고요. 22,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해 버릴지 매수가 근처라도 올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 내용은 이지은 대표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작년 10월에 정말 강하게 올랐었는데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손실을 좀 최소화하려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방안이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테마성 종목들이라서 네. 그때 이제 국제유가 관련돼서 막 시세 흐름이 강하게 나올 때는 정말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만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 뭐 그와 관련돼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미동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올 때 우리가 항상 테마성 종목들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인 종목군들 중에서 이런 이제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다가 또 지금 미국의 경기도나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또 이와 관련돼서 상승했던 부분이 또 하락으로 좀 약간 전환이 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적으로 10%의 비중의 매수가 22,700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든지 다시 또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수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쯤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딱 가늠을 하고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다는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절반이라도 비중 좀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색깔에 맞는 쪽의 종목들로 좀 빠르게 회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체에 대한 손절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무겁고 막상 또 그게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워낙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시세 탄력이 나오면 또 강하게 시세 탄력이 나오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내가 좀 힘들다 하시면 남겨두시고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저는 지금 시장 색깔에 맞는 종목군들에 좀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구석유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선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624번님의 종목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현재가랑 거의 비슷하세요. 32만 3천 원에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알테오젠은 차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그러신 것 네. 같은데. 우선 뭐 알테오젠 작년에 정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알테오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주가가 좀 11월 이후에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았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금리 방향이나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그런 시장에서의 관심 부분이 이 11월과 12월 달에 연말에는 좀 좋았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차익 실현에 많이 나오게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 알테오젠의 하락세 이후에 반등하는 부분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좀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어떤 DCF 그러니까 현금으로 할인법이나 여러 가지 재무 상태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고평가는 맞죠. 지금 PBR로 봤을 때도 90배 이상 좀 측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 알테오젠처럼 시밀러 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당연히 성장주로서 이 몇 년치 그러니까 5년, 6년치, 10년치 주가가 충분히 땡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당장 어떤 재무적인 흐름 그런 지금 현재 재정 상황으로 주가를 평가하기에는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의 라이센스 쪽에서의 이벤트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로 잡히는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 시장 자체가 좀 경쟁이 많이 심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상용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앞당겨지면서 알테오젠의 이 작년 분기 때의 흑자 부분도 기대가 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5% 정도면은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매수도 한 10%까지는 한번 채워도 괜찮고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중을 한 5% 정도 늘려보는 게 어떻겠냐.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요, 네. 저 아이센스를 근 게 너무 산지가 오래돼서 26,000원에
저거 70%를 갖고 있거든요. 아, 70%요? 근데 이게 저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수주 계약을 또 얼마 전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이게 한 9개월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지난번에 그 어디 수주 계약이 되다가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네. 그 이후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 재무 구조는 괜찮은데 이걸 저기 뭡니까 아이스에서 아는 지인이 저기 말을 해서 샀는데 이거 물타기를 하면 어떠? 이거 좀 뭐 장이 색깔이 여기 안 맞는지 혈당 이쪽은 뭐 저기 방대하 좀 15조 규모고 괜찮다고 하는데 네. 저 물타기를 좀 아, 해야 되는지 너무 손해가 많아서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 무슨 또 좀 어디 미국 법인 그 매각을 해가지고 네. 자금을 마련했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혈당 측정기 보고 들어가셨는데 주가가 계속 밀려서 너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두 네, 분과 네. 함께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실적도 조금 분기별로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혈당 측정기가 너무 그 시장의 바이오 종목 그 트렌드와 안 맞아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개별 이슈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일단 비중이 70%나 되시기 때문에 이걸 손절하거나 하시기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의 의견은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 아이센스가 11월 4일에 케어센서 에어 성과가 본격화된다. 그래서 CGM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이야기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CGM 매출액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요 국가들의 보험 등재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와 유럽 진출 확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유통할 글로벌사 공개를 내년 7월로 지연한다. 그러니까 2024년이 아닌 5년 7월로 이제 지연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게 원래 10월 달 공개한다고 했는데 11월로 미뤄졌고 또 내년 7월까지 미뤄진 부분인데 결국엔 상대방이 NDA 이유로 공개 거부를 한 거고 계약 체결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시장에선 이런 부분들을 좀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부분은 12월 30일에 또 45일 제조 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서 송도 2공장에 대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위반 적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3분기 흑자 전환을 이뤄낸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괜찮지만 지금 당장 어떤 노이즈가 발생을 한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여력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의 기간이라든지 횡보 구간 뭐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좀 답답한 구간이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뭔가 시장에서 좀 바라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근데 유통사 공개를 내년 7월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가거나 아니면 일정을 좀 앞당겨서 공개를 하거나 하면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있는데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아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좀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저는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은 굉장히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손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손절은 사실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종목을 지금 워낙 마이너스가 큰 상황이라서 또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어서 좀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섣부르게 뭐 비중 확대를 당장 하시기보다는 중간중간 일정이 앞당기거나 그리고 아니면 4분기 때 실적 시즌에 이제 또 아직 실적 시즌 이제 중소형주라서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는 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아이센스 일단은 홀딩이지만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보자.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아이센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3288님, SBB테크 69,000원 15%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오르면 좀 덜어내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손실을 크셔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7712님, 이스트소프트 28,913원 15%. 오늘도 하락을 해서 추가 매수 대 손절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6%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추가 매수 대 손절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1574님, 에코프로 BM 125,300원 100%. 물 타다 보니 비중이 1이 됐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시은 대표님과 함께 SBB테크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B테크 69,000원 매수가라서 매수가가 살짝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제 좀 중요성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안에는 뭐 감속기도 있고 모터도 있는데 관련해서 SBB테크는 감속기 기업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기대감 좀 당분간은 저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홀딩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지만 지금 그 매수가까지는 올 수는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27,000원 부근에 다시 한번 저항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좀 보시고 로봇주들의 시세가 꺾인다, 아니면 시세가 계속 로봇주들이 강하다, 그럼 홀딩이시지만 만약에 로봇주들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분위기가 또 바뀐다,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 15%에서 5% 정도는 비중 좀 덜어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로봇 모멘텀을 좀 장기적으로 봤다라고 하신다면 뭐 좀 더 보유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15%의 비중을 여기 들어가는 게 좀 답답하다 하시면 5% 정도는 매수가까지 당장 오기는 힘들다는 거 전제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스트 소프트 봐드릴게요. 일단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최근 살짝 부진해진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은 좀 더 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딩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페르소다 AI를 CES에서 공개를 하는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우리가 흔히 MS 테마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인텔과 같이 만들어낸 그런 AI 기술인데,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 쪽으로는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현 상황과 AI라는 키워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좀 쉬어가긴 하지만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강세가 다시 한번 나온다 한다면 3만 원까지도 시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홀딩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2차 전지는 지금 최근에 또 현대차에서 그 5종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이야기가 나와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중국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 뭐 광물 수출 제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2차 전지는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직은 딱 이렇다 할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중국을 또 따돌리고 우위를 차지할 수 있거나 뭐 점유율에서도 중국에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밀리고 있는 상황들과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 흐름이 시원하게 돌파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건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1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비중이 크시다는 거. 그래서 분명히 매수가 이상의 수익권으로 도달을 한다면 비중은 꼭 줄이셔야 된다는 거 꼭 염두를 해주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AI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액침 냉각이나 제약바이오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